더 글로리 같은 학교 폭력 복수 이야기. 지금 나는 모 대학교에 다니고 있어. 우리 학교는 전공이 아니더라도 타 학과 교양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 이번에 2점이 남아서 법대 수업을 듣고 있어. 법대라고 해서 사법고시 같은 거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실생활에 쓰이는 민법을 공부하고 다양한 판례를 듣는 곳이야. 교수님이 말씀을 좀 잘하시고 연륜이 있으셔서 굉장히 많은 일을 겪으셨어. 법 설명하시면서 내가 과거에 맡았던 일인데 하면서 이야기를 재미있게 해주셔. 그래서 수업 때 판례 듣는 것이 더 흥미진진해. 어쨌든 이건 어제들은 엄청나게 소름 끼치고 치밀한 복수썰이야. 듣고 완전 후덜덜했어. 고등학교 때 일진처럼 좀 노는 애가 있었어. 얘를 A라고 칭하겠어. 근데 이 A는 같은 반 B를 괴롭혔어. 빵 셔틀은 기본이고 심심하다고 때리고 돈도 뺐고 진짜 누가 봐도 심하다 싶을 정도였어. 그래서 주위 친구들이 B에게 차라리 신고하라고 했지만 그때마다 B는 괜찮아 하하하면서 바보처럼 웃기만 했어. 사람들 모두가 B를 바보 취급했고 A는 거리낄 것 없이 더 괴롭혀댔어. 심지어 괴롭힘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이어짐. 정확히 말하자면 A가 B를 불러서 일방적으로 셔틀처럼 쓰는 거였어. 대학을 간 후에도 B는 A가 부르면 어디든지 달려나갔어. 심지어 둘은 다른 대학에 갔지만 A는 대출은 기본이고 심지어 자신 대신에 대리시험까지 치게 함. 물론 공부도 B가 해야 했어. A는 B가 있으니 띵가띵가 놀기만 했어.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터짐. 이유는 별거 아님. 그냥 A가 B를 불렀는데 한 30분 정도 늦게 옴. 그런데 평소였다면 처량하게 빌었어야 할 B가 A를 태연하게 대하는 거임. 그리고 A가 무섭게 분위기 잡아도 B는 무서워하는 척도 안 하고 오히려 낄낄대면서 화를 돋구는 거임. A는 몇 년 만에 B가 자신에게 뻗팅기는 거 보고 이 봐라 하는 마음에 진잡했어. 원래 자주 팼지만 왜 그런 거 있지 않아? 양아치들이 자기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더 빡쳐서 나대는 거. A는 이번에 패면 B가 다시 겁먹고 빌빌댈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런데 그 다음날 A는 경찰에게 연락을 받음. B가 A를 고소했다는 거임. 고소이요? 당연히 폭력임. 하지만 그거 말고 더 있음. B는 자신이 지금까지 A에게 맞았던 상처나 흉터를 모두 사진 촬영을 해서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해놓았음. 또 A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것, 대출과 대리시험을 하라고 했던 문자 증거들을 다 저장해서 가지고 있었어. 알고 보니 이건 B의 치밀한 계획이었음. 고등학교 때 신고를 해봤자 청소년이기 때문에 솜방망이 쳐버린 데다가 학교가 쉬쉬하는 경향이 있어서 어차피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처벌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임. 그래서 B는 A가 성인이 되어서 합당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임. 하지만 성인이 된 후에도 A가 자신에게 흥미를 떨어지게 하면 안 되니까 일부러 꼬북 노릇을 자처하면서 A가 자신에게 더 못된 짓을 하도록 유도했던 거임. 바보처럼 굴었지만 사실 속으로는 너는 얼마 안 가 질댔어 하면서 웃고 있었던 거. 카베. 멍청한 A는 B에게 연락해 고소 취하를 하지 않으면 가만 안 두겠다고 별의별 욕을 해대며 협박을 했어. 이건 바로 녹취 후 중요한 2차 증거가 되어버렸어. 하비는 끝까지 안 보고 A 부모님이 무릎을 꿇고 보는 앞에서 빌었지만 B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어. A는 금품갈취, 협박, 폭력 등으로 결국 감옥에 가게 되었어. 지금까지 했던 게 워낙 많고 증거가 엄청났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했어. 거기다가 B가 자신이 대리 출석과 대리 시험을 봤다는 것을 증거와 함께 작성한 사과문을 대학 측에 보냄. 대학 측은 B에 대해 이해를 해주었고 A는 당연히 대학에서 퇴학당함. 뿐만 아니라 친했던 동기, 선후배 사이에서도 완전히 매장당했어. 그리고 중요한 건 소송도 한 방에 빵 터트린 게 아니고 죄목 하나하나 별개로 수년에 걸쳐 계속 고소하고 감옥을 나눠보냈대. 결국 감옥 생활을 도합 2년인가 했어. 놀랍게도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대. A가 출소한 이후 B는 철저하게 A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시작했어. 자신이 당했던 물적, 심적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시작했대. 대학에서 퇴학당한 A는 급한 대로 아르바이트나 소규모 회사 같은 데 취직함. 하지만 B는 어떻게 알았는지 A가 가는 데마다 따라가서 나에게 폭력과 공갈, 협박 등에 대한 심적 물적 피해 보상을 해달라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A의 전과 사실을 알리기 시작했어. 주변 지인들에게 제 폭행 협박 전과 있어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장 옆에서 불쌍하게 너 출소하길 기다렸다. 이제 폭행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은근히 퍼뜨렸음. 당연히 A는 취직하는 족족 해고당했어. 심지어 어떤 여자랑 만나는 관계였는데 여자한테 가서 전과 사실을 폭로했어. 당연히 차였지.
A는 가만히 있었냐고?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 한 번 감옥에 들어갔던 A는 죽어도 감옥에 가고 싶지 않았대. 솔직히 감옥에서 편한 대접받는 건 진짜 건달들이나 그런 거지. 기반도 없이 폭력, 협박으로 들어간 양아치 잡범이 어떤 대접을 받았겠어? 그렇다고 A가 홧김에 B를 두들겨 패면 당연히 합의 없이 또다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됨. A는 당연히 B에게 제발 그만 좀 하라고 빌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B의 행동을 고소하려고 했어. 하지만 치밀했던 B는 고액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당당히 무죄를 선고받음. 감옥에서 나와 기반도 뭣도 없었던 A는 재판을 길게 끌 수 없어 포기함. 가해자 부모들이 무릎 꿇고 울면서 제발 그만해 달라고 빌고 또 빌어도 결국 보상까지 다 받아먹고 가해자 나이 30에 배운 거 없고 소송 싸움 쫓아다니느라 할 일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개폐인 됐대. 후기를 말하자면 그 피해자 아버지가 변호사였대. 피해자 가족의 치밀한 복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해요.